오늘은 중국 철학서 제3장 고대 중국인의 세계관 주역의 세계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55쪽에 해당됩니다. 이제 주역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고 그 점치는 책이다라는 걸 잘 알 거예요. 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연산, 귀장, 주역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앞에 이쪽의 것들은 문헌이 부족하고 너무 오랜 고대 사회라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앞에 부분은 또 숫자괴가 있고 해서 주역의 이렇게 변화 과정을 보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긴 할 텐데 우리는 그냥 여기 이제 주나라 역에 관한 것만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역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역. 그 다음에 역전 부분. 이것을 이제 시빅이라고도 하는데 1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 두 문헌이 성립된 시기는 달라요. 이거는 기껏 해봤자 본래 점치는 책이에요. 점을 친다라는 것은 인간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특히 국가를 다스리는 제왕의 입장에서 보면 제왕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 또는 예를 들면 신에게 제를 올려서 신의 뜻이 무언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이번에 누구와 싸우게 됐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두렵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국가의 멸망하고 관련되니까 그걸 점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역전은 이제 뒤에 생긴 문헌인데 주역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10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 근데 이 해설서는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역의 원래 뜻하고 이 철학서인 역전의 내용이 다릅니다.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경강부회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복잡한 뭐 주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책이 주역에 관한 것이 주백권 선생 역학철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주백권 선생님은 돌아가셨고요. 이제 1권부터 우리는 6권인가 8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1권 보시면 주역의 역사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술되어 있고 근데 주역이 이제 해석이 복잡해진 것은 한당 시대예요. 공자 때만 해도 공자도 나이 먹고 주역을 좀 공부했어요. 40, 50 넘어가서 뒤에 이제 공부한 책인데 한나라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천하를 이해하는 모든 방식들의 기본 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역을 볼 때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상수역하고 의리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수를 이제 점치는 거예요, 정말로. 무슨 뭐라 그래야 하나요? 뭐 사주팔자 이렇게 따지는 것들, 뭐 미래에 예언하고 하는 것. 소홍이 쓴 글들 보면은
미래 몇 년에 몇 년 어쩌고 저쩌고 막 30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해가지고 선천 후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한데 여기에 보면 상수역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그래도 상수역도 의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주역이 중요하게 유학자들이 다스리는 그 공부하는 이유는 이쪽 의리역이에요. 의리역은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군자의 수양론이라고 이해도 됩니다. 군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공부. 이 주역이 또 뒤에 가면 위진시대 때 가면 현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기 세 가지 기본 뜻은 이거예요. 변역. 여기는 변한다. 첫 번째 변한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예요. 이게 기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변. 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들은 뭐예요? 간이. 이게 간인데 매우 간단해요. 이 논리들은.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으면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고 신이 이 세계의 실체, 근본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것도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연기법에 따라서 이 세계의 만물들은 존재하고 공이고 근본적으로 실체 이런 것들은 없다,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학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역의 세계로 이해하면. 근데 주역이라고 이렇게 역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중국 철학의 모든 사상의 뿌리입니다. 밑바탕이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진공 선생이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면 도가의 사상인가 유가의 사상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주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유가의 사상이다 그러는데 유가 사상은 아니에요. 유가 사상만은 아니에요. 중국 모든 철학의 뿌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원리를 도가에서 바라보는 거 이게 도가에서 바라보는 노자가 바라보는 이 세계의 원리도 기본적으로 변화예요. 이게 진공 선생이 방금 그런 책들 보면 뭐냐면 이렇게 역의 영향을 받아서 노자가 이렇게 글을 썼고 노자의 영향을 받아서 역전이 성립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역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철학이 한대 이후 특히 그게 심한데 한대 이후에 2000년 동안 중국 철학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역의 이런 변화 원리가 기본입니다. 황락을 봐도 마찬가지고 변한다라는 것을 모든 철학에서 기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주역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 예측인데 이걸 통해서 뭘 이해하는가? 그는 이렇게 천도와 인사의 관계예요. 항상. 중국 철학의 기본 특징입니다. 이것은. 천도가 어떤 건가, 천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문제를 갖다 이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역의 변화라는 것들도 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통해서 세상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또 이렇게 8궤,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해서 6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궤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그 강의록 나눠줬었는데, 그 강의록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건궤부터 해서 이렇게 곤궤까지 해서 아버지, 어머니, 궤 이름, 그 다음에 그것이 갖는 의미, 하늘, 연못, 불, 우레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장자, 장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8개로 가족의 개념하고 자연에 있는 8가지 사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3개 이렇게 효로 되어 있는데, 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게 긴 것을 양효라고 짧은 것을 음효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해석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주백권 선생의 역학철학사를 보면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낙값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24절기하고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냥 양효, 음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이 남성을 상징하고 음이 여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해석은 어차피 수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숫자로는 9고 숫자로 이건 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니까 초 9 이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두 번째는 9, 2, 9, 3 이렇게 쭉 읽고, 여기는 3, 9 이렇게 읽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제왕의 자리예요. 여기가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때가 되면 위로 올라가면 변해버려요. 그래서 주역이 보여주는 특징은 아까 3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변형. 이 세계에는 영원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동양에는. 만약에 이 세계에 영원히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서양에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그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죠. 실체라는 것이. 동양에서는 그건 의미 없어요. 실체는. 그리고 실체라는 것은 동양 철학식으로 보면 죽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존재라면 인간은 죽은 거에 불과합니다. 죽은 시신이 그러게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거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무의미해요. 이게 아무튼 역학철학사 그 주백권 선생의 책을 참조해서 쭉 보시면 주역을 어떻게 점치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아까 얘기했던 상수역과 의리역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역은 시대별로 또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해요. 여기는 오늘 우리 책에 보시면 그 55쪽에 이렇게 8개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 이제 8개 궤가 이렇게 돼 있고, 8개를 복희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냥 모르면 옛날 사람만 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10익 있잖아요.
이거 공자가 썼다라고 그러는데 공자하고 상관없어요. 한대 이후로 쭉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쌓이고 해서 집단 지성이 만들어 놓은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되게 자꾸 옛날 성인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게 베이컨이 말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공자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자가 어떻게 미래도 예언하고 그런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공자가 마치 미래도 예언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적 있거든요. 공양대나 공양전 같은데 그 춘추 있잖아요. 춘추에 대한 해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나친 거예요. 옛날 성인을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같이 얘기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공자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생이지지가 아니라고. 생이지지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면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을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처고 공자고 예수고 다 뭐예요? 태어나서 공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다만 공자는 나이 좀 먹으면서 주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졌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56쪽부터해서 음양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원적 구조다 그러는데 여기 하나 잘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두 개가 대립이 아니에요. 짝관계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음을 낮게 평가하고 양을 높게 평가했어요. 음을 천한 거, 양을 귀한 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건 한대 이후에 특히 심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세 개는 음과 양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서로 짝이 되는 세력의 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는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동질 관계입니다. 서로 이렇게 짝이 되는 관계예요. 그런 겁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다른 힘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음유하고 양유의 변화 세계라는 거. 근데 그걸 뭡니까? 마치 대립되고 투쟁하고 이렇게 그려놓은 글들도 있어요. 대대관계로 설명하는 글들도 있는데 내가 이해할 때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항상 대대관계입니다. 짝으로.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힘들은 상대방을 이렇게 대립관계라서 죽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면서 발전 변화하는 것이 이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황로학이나 그 진환시대 때 보면 이게 사계절의 변화하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주역에 대한 설명들이 이 정도고요. 뒤에 갑골문부터 이렇게 동작빈 이렇게 써놓은 것들 그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62쪽 이후에 보시면 그 주역의 텍스트에 대한 어떤 설명들, 그 다음에 서주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했는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썩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건 앞에 지금 설명했던 내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장, 여기 3장 부분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